또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도 정말 고군분투 이 3주 동안 열심히 피감 기관을 향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으셨던 분을 모여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첫 국감이었기 때문에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밝혀내셨고 어떤 부분을 더 밝혀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은정 조기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더 지금 살이 또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고생 많으셨죠 3주 동안.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국감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법사위는 관심 상임이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예.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귀를 쫑긋 세워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 가장 핫한 핫한 상임이었다고 상임위. 생각합니다. 첫 국감 이렇게 마감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음, 제가 이제 계속 검사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저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졌다면 네. 그 예를 들면 체병 그 관련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쉬웠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 그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서는 네. 나름대로는 또 보람 있고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이나 증인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도 네.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인 강혜경 네. 씨의 증인 출석인데요. 음, 매우 처음에는 법사위 출석 가능하실까 맞아요. 처음에 조율할 때도 좀 힘들었고 다른 상임위 또 가시겠다고 또 보도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제가 또 그 간사께 무조건 법사위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나오셔가지고 너무 용감하게 용기 있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강혜경 씨가 뭐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한다는 것도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힘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증인 선서도 하고 나와서 네. 한번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공익신고 자로 또 그 보호 조치를 해주신 것이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하는 강혜경 씨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을 국민들도 얻었을 것 같고,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제보하시는 분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도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위증, 고소 이렇게 막 위협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무릅쓰고 나와서 그래도 그동안의 진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이 강혜경 씨가 뭐 운영회에도 나간다 그래요. 네. 금요일에 운영회도 나가는데 더 이제 카드나 아니면 더 이제 밝힐 녹취를 보강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시작된 강혜경 씨의 증언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강혜경 씨와 다르게 이제 명태균 씨는 뭐 안 나왔고. 네, 이게 좀 아쉬워요. 대비가 예, 되더라고요. 나오실 만도 한데 네. 굉장히 호기롭게 막 언론하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언론하고 하시더라고요. 전화하면 다 전화 네. 받아주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서로 대질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요. 이 대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뭐가 진실인지,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 역시 이제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특히 공천 개입 의혹,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이걸 좀 밝혀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희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발 국정농단, 국정개입 의혹들을 좀 더 밝혀내자. 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고 소기의 성과도 좀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그 저렇게 많은 국정농단 증거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고 네. 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 예. 하고 오셨죠. 네. 기자회견 하신다는 그 일정은 제가 봤는데 네. 방송하는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가 했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예. 윤석열 캠프에 전달됐다는 증언이 내부자 폭로가 또 나왔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증언입니다. 부분이죠. 예. 그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를 만나지 않았다, 연락하지 음. 않았다 얘기했고, 또 명태균 씨도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증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공표 여론조사 등등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고 네. 그 전략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또 핵심적인 여권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대선 불법 의혹의 게이트가 오.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 국민의힘이 사죄하고 이 네. 불법 의혹을 낱낱이 국민들께 소상히 음. 밝히는데 협조하라. 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그 법률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그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네.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하는 1억 이상의 뇌물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명태균 선생님을 따르는 희대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그 죄를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예. 그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은 국민의 검찰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다 네. 괴멸이 가는 될 곳마다. 수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예.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는 뭐 부인하고 있고 네. 그 뭐 캠프 관계자들 뭐 이철규, 윤재호 뭐 이런 등등 당시 캠프에 있던 분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뭐 모른다, 그 조사 네.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자 폭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서로 이제 대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수사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앞으로 하려면. 수사밖에 방법이 없죠. 네네. 그래서 이 명태균 뭐 특검법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제가 그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특수본을 설치를 하시라. 예, 그리고 그 대대적으로 뭐 검경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여론조사 뭐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선관위 직원까지 모두 통과하는 대대적인 특수본을 설치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특검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입니다. 그렇게 검찰이 나서서 네. 그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럴 보시는 계제도 거네요? 아니고 예. 창원지검에서 수사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수사과는 그냥 선거법 관련해서 그냥 그 일상적인 사건들, 그 통상적인 사건들 처리하는 곳이고요. 네. 근데 그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언론에 좀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 검사들 투입해서 수사과는 검사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나올까봐 검찰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더 나올까봐 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의 발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검사가 나 이제 잡아와서 뭐 조사하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지금 맞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그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는 예. 뭐 관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어. 뭔가 좀 그 허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들도 많고 특히나 강혜경 증인의 증언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그 진술을 따라가서 네. 국민의힘 대선 과정의 불법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자,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 이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파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뭐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또 제가 질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네. 경선, 본선 관련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 두세 건. 이렇게 음, 직접 증언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그 명태균 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음, 굉장히 파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대선이 제대로 공정하게 치러졌느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음. 도둑맞은 대선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 맞은 대선이다. 0.73% 차이가 나서 윤 대통령이 됐는데 도둑 맞은 대선 아니겠느냐 이런 네.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용한 교수가 뭐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 네. 기획에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대선 당일에도 이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때 0.73% 차이 난 거 보고 아니 이거 이준석 때문에 엄청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게 이게 좁혀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는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 정황과 신용한 교수의 폭로를 종합해 보면 아 명태균 쪽의 여론조사 계속 받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걸 믿은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이렇게 보면 또 맞아요.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국기문란 사건이 국기문란 터졌습니다. 사건. 네. 야, 이거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사안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고 또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주말에도 뭐 집회도 하셨고요. 저희가 지난주 네. 탄핵 집회를 했었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음. 이 실체를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를 유린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야, 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오빠 전화 왔죠? 뭐 이 녹취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네. 명태균 씨가 누구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관련이 있다 이런 관계성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네. 진짜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그렇죠. 있다. 지난 어. 대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집중이 대선의 된다. 불법 거기에 음. 국민의힘 얼마나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고 네. 그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전략회의 참석했던 네. 그 인사들의 면면이 핵심 관계자들이에요. 음. 거기에 김호진 비서관도 있습니다. 맞아요. 관저 증축공사에 관리했던 관리자였죠. 네. 그 김건희 여사의 21g과 누구한테 추천 받았냐고 했을 때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서 추천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럼 직접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전략회의에 그 핵심적으로 참가를 했고 네. 인수위 이쪽으로 김호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련성 있게 이 관저증축공사를 한 이 불법 21g 네. 하고의 그 연관성 이런 것이 그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호진 비서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것도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네.